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 경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오늘은 실물 경제 중에 뒤에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역 경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물 경제, 그리고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일자리 경제, 그리고 금융, 재정 부문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나머지 거래 부문에 관한 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에는 총산출과 지역 내 총생산, 지역 총소득, 그래서 생산과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물 경제 부문에서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지출 부문, 그러니까 여기가 공급이라 그러면 이쪽이 수요가 되겠는데, 요 지출 부문을 소비, 투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일자리 경제에서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데, 실물 경제에서도 1인당 얼마씩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 그것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 사람을 다루기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실물 부문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과거를 아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하는 부분이 경기 변동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요 지출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전체를 실물 부분을 종합을 해서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보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지출 구조를 개략적으로 좀 개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출 구조 중에 소비 구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출 구조 중에 인천의 투자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1인당 경제지표, 경기변동, 그 다음에 요약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우리 기업으로 치면 매출액에서 원가 들어간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제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 부가가치가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지역 내 총생산은 산업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을 갖고 산업구조를 알게 되는데, 지역 내에서 총생산이 되면 그 생산된 게 지역 내에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이거는 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생산, 지출, 소득이 같아진다고 그래서 보통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삼면 등가의 원칙 또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인천은 전국에서 보면은 지역 내 총생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GRDP라고 얘기하죠. GRDP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 17개 시도 중에 요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 7등, 8개 광역시 중에서는 3등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중상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지출을 갖는데, 이 지출 구조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이 있죠. 그때 또 대학교 때 경제 원론을 배웠으면 아마 이런 식을 많이 봤을 거예요. y equal c 플러스 i x 마이너스 m 해갖고 이런 식을 많이 봤을 텐데, 경제 원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소비와 투자를 더한 거에다가 경상수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표를 많이 보는데, 이 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요게 지출인데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수출입 대신에 제가 이출, 이입을 썼어요.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밖으로 나가는 거는 수출을 포함해서 이출이라고 합니다.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입을 포함해서 이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만 치면 이 출입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경상수지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이 이출이 많고 이입이 적다고 하면 마치 경상수지 흑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생산 이퀄 지역 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이거는 소비하고 투자로 이루어진다. 또 이출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게 소비죠. 써서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투자는 똑같이 지출이 되어서 쓰는 건데 소비는 써서 없어지는 거고 투자는 썼는데 모양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데다가 쓰면 그 기계가 남잖아요. 근데 먹는 데 쓰면 먹은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소비는 현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런데 기계를 산달지, 물건을 사둔달지, 뭐 어디 가서 배워서 지식을 쌓아놓는달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단위가 있을 때, 지역 경제를 포함해서 경제 단위가 있을 때, 현재를 열심히 사는 방법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데는 미래를 준비를 많이 하는 데라고 할 수 있고,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현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게 행복할까요? 현재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게 행복할까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지금 못 살고 있다면 지금은 못 살더라도 앞으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게끔 됐는데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안 쓴다. 그건 또 좀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건 경제 정도 상황,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제 구성원들의 바람,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소비, 써서, 현재를 위해서 써서 없애는 소비는 민간이 쓰는 것과 정부가 쓰는 걸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인천의 시민들이 쓰는 것과 인천시, 우리 경제청을 포함해서 시가 쓰는 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써서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서 소비를 최종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경제 관련 뭐 서적이나 자료를 보다가 최종 소비 지출 그러면 우리 보통 말하는 소비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미래를 위한 소비인 투자. 투자는 세 가지예요. 집을 짓거나 거기에다가 설비를 들여다 놓거나 아니면 이런 거를 머리에다가 쌓아놓는 거. 그래서 집을 짓는 거는 건설, 그래서 살기 위한 집도 있고, 뭐, 가령 체육관 같은 거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하수도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도로 같은 거 다 건설에 들어가고요. 설비는 뭐 기계, 자동차, 인천에 많은 항공기, 뭐 이런 게 다 이제 설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또는 기술 개발해갖고 머리에 쌓아놓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지식은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걸까요? 인간회계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렇게 길게 안 잡아줘요. 길게 잡으면 한 8년 정도. 박사, 석사에서부터 해갖고 한 3년을 더 하는데 뭐 3년 이상 5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안 잡아요. 박사는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바뀌어요. 공부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기계 잡아주면 한 5년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뭐 그렇게 크게 계속 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지식 생산물 이것도 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팔기 위해서 미리 사놓는 거
그거 물론 재고지만 못 팔아서 남은 거 그것도 재고예요. 이것도 다 투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된 거는 자본을 형성을 한다고 그래서 총 자본 형성이라고 하고,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보이는데 요거는 안 보이죠. 요 보이는 거는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그래서 투자는 어디 가서 총자본 형성 또는 총 고정자본 형성 그러면 투자에 관한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말씀드렸고, 이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출은 수출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나가서 국내에 있지만 우리 지역으로 나가는 거, 여기에 반출이 되는 요거까지 포함한 게 이출. 이입은 반대로 수입에다가 여기에 반입도한 거를 수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으로 환산을 해서 보면 인천은 지역에 대한 지역 생산, 지역 내 총생산이 88조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걸 100이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소비, 써서 없어지는데 없어진 거와 남는 거 다 합쳐서 소비가 전체 70% 정도 돼요. 투자가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더하면 3이 남잖아요. 103이 되잖아요. 103.87, 103.9 되잖아요. 여기 3.9만큼은 외부에서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무역으로, 한 나라의 무역으로 치면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돈은 나가고 물건이 들어와 갖고 소비나 투자에 쓰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였는지는 이거 상태로는 모르고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요 소비 지출이,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는데, 소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있어요. 민간 소비는 거의 대부분 가계 소비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 중에 70 중에 53이 민간 소비인데 정부 소비가 17 정도 돼요. 53 중에 51.5, 그러니까 한 90, 67%가 가계 소비예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의 대부분은 가계 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천의 소비를 분석을 한다, 민간 소비를 분석한다 그럴 때는 가계 소비고요. 또 용어가 좀 다른데 개인과 가계를 구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소비가 있는데, 정부 소비는 우리 정부 부문을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우리 예산을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 지출하면 인천 GRDP에 얼마만큼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100억을 방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인천에 100억을 도와주는 건가요? 100억을 지출하면 여기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지출이 한번 잡히고요. 나가갖고 물건을 사겠죠. 물건이든지 서비스를 사겠죠. 그러면 서비스의 부가가치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은 보통 100을 사면 40 정도 부가가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재정지출의 그 다음 효과는 우선 1차적인 재정지출 효과가 있고 그 다음 생산 유발 효과는 그 40만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것도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형성인데 투자인데 인천이 100을 지출을 하면 30은 투자가 되는데 그중에 건설, 설비, 지식생산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인천의 지출 구조를 보면 대체로 100을 지출하면 70 정도가 현재 써서 없어지고 30 정도는 투자가 된다. 만약에 쓰다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역외에서 들여와서 쓴다. 요게 이제 지출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추이를 대강 보면 인천은 민간 소비가 전국, 점선은 전국이고 실선은 인천이에요. 대체로 보면 전국보다 소비 비중이 높아요. 인천이 소비 비중이 높아요. 그럼 소비 비중이 높으면 투자 비중은 작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천의 투자 비중은
전국의 소비 비중, 투자 비중보다 늘 거의 대부분이 높아왔어요. 그리고 소비도 높고 투자도 높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밖에서 이만큼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인천에 대대적으로 지은다고 뭐 시멘트, 철근, 뭐 기자재도 들여오잖아요. 그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95년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간에 이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투자와 민간 소비에다가 쓰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인천의 지출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잡아드렸어요.